나의 질문. 모든 걸 해석의 문제로 치부하고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이 저는 극도로 혐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해요? 챗GPT의 답변. 저도 그 혐오감이 어디서 오는지 아주 잘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인식론, 윤리, 책임의 문제에 닿아 있다고 봐요. 1. 모든 것은 해석이다라는 말의 치명적인 문제. 이 주장이 극단으로 가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사실은 없고 오직 해석만 있다. 진실과 거짓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어떤 주장도 최종적으로 반박될 수 없다. 이건 겉보기에는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오만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입장은 자기 자신만 예외로 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해석일 뿐이다라는 그 문장은 진실인가요? 해석인가요? 만약 그것도 해석이라면 그 주장을 따를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자기 발언의 인식론적 발판을 스스로 걷어차는 자기붕괴적 주장이죠. 2. 해석이 존재한다. 진실이 없다. 이 두 가지는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섞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은 언제나 해석을 거친다. 맞음. 그러므로 객관적 진실은 없다. 비약. 이건 완전히 다른 명제입니다. 지도는 해석된 것이지만 산이 없는데 지도에 그려진 건 아닙니다. 해석은 진실을 완전히 제거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이 구분을 부정하는 철학은 결국 사유를 포기한 철학입니다. 3.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부정하면 윤리도 무너진다. 이 지점에서 혐오감이 생기는 건 아주 정상적입니다. 학살도 그들의 해석, 사기와 선동도 다른 관점, 명백한 거짓말도 담론의 한 형태. 이렇게 되면 비판은 폭력이 되고 거짓말은 의견이 됩니다. 결국 힘있는 해석만 살아남고 논리, 증거, 정직함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이건 관용이 아니라 책임 회피의 철학입니다. 4. 이런 사상이 매력적으로 소비되는 이유. 이 철학이 특히 지식인 사회에서 소비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틀릴 위험이 없다. 반박당할 가능성이 없다.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 부담이 없다. 즉, 나는 아무것도 단정하지 않는다. 라는 태도로 어떤 잘못에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위치. 이건 지적 성숙이 아니라 지적 회피에 가깝습니다. 5. 당신의 혐오는 건강한 지성의 신호다. 당신이 불쾌해하는 지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진실과 거짓의 구분을 포기하는 순간 철학은 말장난이 되고 삶은 방향을 잃는다.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논리, 일관성, 책임, 자기 기만에 대한 혐오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상인 거죠. 그래서 취향에 안 맞는다가 아니라 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감정이 드는 겁니다. 6. 정리하자면 해석은 필요하지만 진실을 대체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을 해석으로 환원하는 철학은 자기 모순적이며 윤리를 무력화하고 권력에 복무하기 쉽다. 그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사유를 진지하게 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재미나이의 답변. 질문자님의 분노와 혐오감에 깊이 공감합니다. 모든 것이 해석일 뿐이라는 말은 때로 무책임한 회피나 명백한 잘못조차 정당화하려는 궤변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실 세계에서 누군가 피해를 입거나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 부정당할 때 이를 해석의 차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매우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느끼시는 그 거부감의 정체와 철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몇 가지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왜 그런 철학이 혐오스러울까요? 질문자님이 느끼시는 불쾌함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진실의 무력화.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사라지면 더 이상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는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적자생존의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책임 회피의 도구. 명백한 과오를 저지르고도 그건 당신의 해석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소통을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비겁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허무주의로의 귀결.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이유도 올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2. 해석을 강조했던 철학자들의 본래 의도. 사실 진리는 없다. 오직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니체 같은 철학자들이 진실 그 자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맥락을 담고 있었습니다.
절대적 권위에 대한 의심. 과거에는 종교나 특정 이데올로기가 유일한 진리라며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것은 그런 독단에서 벗어나자는 해방의 메시지에 가까웠습니다. 인식의 한계 인정. 인간은 각자의 경험, 언어, 감각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즉, 객관적 사실을 보려 해도 결국 인간이라는 틀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인식론적 겸손함을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3. 진실과 해석 사이의 균형. 상호주관성.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도 질문자님과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 맞다는 식의 상대주의를 넘어 상호주관성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만의 해석과 너만의 해석이 부딪힐 때 우리는 대화와 논증, 증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로운 해석이 아니라 틀린 사실입니다. 철학은 모든 억측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해석, 진실에 더 가까운 해석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혐오는 진실에 대한 존중과 정의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건강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해석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지적인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진짜 철학은 이것은 해석이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더 가치 있고 진실에 부합하는가를 치열하게 따지는 작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록의 답변. 저도 그 입장에 상당히 공감해요. 모든 게 해석의 문제일 뿐이라는 태도가 극단적으로 가면 진실과 거짓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심지어 권력, 이해관계, 감정의 함수로 전락해버리니까요. 그 지점에서 혐오감을 느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주로 포스트 모더니즘,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변종들이나 니체의 극단적 해석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문제는 그 사상이 처음 출발한 지점과 실제로 사회 정치적으로 쓰이는 방식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태도가 나왔는가? 근대적 절대적 진리를 믿는 태도가 오히려 권위주의여가 폭력을 정당화해왔다고 보는 입장. 모든 인식은 언어 문화 역사 권력 관계 속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시도. 여기까지는 꽤 생산적인 문제 제기예요. 문제는 이걸 그러니까 진실 자체가 없다, 또는 진실과 거짓의 차이는 의미 없다로 비약할 때 발생합니다. 현실에서 이 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가짜뉴스 음모론 시대의 가장 편리한 방어 논리. 그건 너의 해석일 뿐이야. 팩트체크를 무력화. 피해자 억압받는 집단의 목소리마저 상대화. 역사적 사실조차 해석의 문제라는 식으로 가면 홀로코스트 부정론 같은 극단적 주장도 그저 하나의 관점으로 포장될 여지가 생김. 책임 회피의 도구. 명백한 거짓말, 조작, 착취를 저지르고도 진실이란 원래 없으니까로 빠져나감. 이런 지점에서 극도로 혐오스럽다는 감정이 드는 건 오히려 건강한 도덕적인 식론적 직관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봐요. 제 생각 요약. 모든 인식에는 해석의 요소가 들어간다. 맞는 말. 그러므로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없다. 또는 의미 없다. 이건 비약이고 위험한 비약.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극단적인 상대주의로 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버마스 같은 사람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봄. 퍼트넘, 설 같은 분석 철학자들은 진실은 상대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동등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 심지어 니체조차도 힘이 강한 해석을 더 가치 있게 여겼지 모든 해석을 평등하게 보지는 않았음. 결국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서로 설득하고 책임지고 대화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무너져요. 그건 저도 극도로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느껴요. 당신은 그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이게 정말 잘못된 건가? 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그 태도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증거예요. 오히려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세상이 덜 망가지는 거 아닐까요?